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 맡기고요. 지금 바른정당. 바른정당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재판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단 경선 시작했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단둘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오붓하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네. 사실. 왜냐면 솔직히 일부러. 4명, 5명 나와서 막 혼잡스러운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가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막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튀잖아요. 두 분이 게다가 말주변도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다 컨텐츠가 빵빵하죠.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주자들보다 제대로 된 식견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챙겨서 보거든요. 예,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 네. 그리고 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나라 정말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고요. 다만 두 분이 콘텐츠도 괜찮고 네. 말주변도 있고 그리고 토론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건지 아주 뭐랄까요 솔직하고 담백하게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약점도 짚어주고 방어도 잘하고 네.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있는데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좀 국면이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가 불리한 국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뚜벅뚜벅 가다 보면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회복되시면 저희를 봐주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기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결되면 아니면 또는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식의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갈 거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그때마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충격을 회복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나 싶어요. 네. 다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분 중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네. 룰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죠. 합리적인 네. 물론 시뮬레이션. 남경필 의원 도지사 네.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보고 남경필 도지사한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역전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남경필 도지사 관계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참 훌륭한 후보예요. 그런데 이제 룰이나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이 네. 지지율도 그렇고 이번 경선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럼 결정이 언제 되죠? 28일. 제일 빨리 되네요. 네. 둘인데 빨리 정해야죠. 제일 빨리 되는데 네. 여기 그 다음에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죠. 초기부터 사실 그것도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네. 그럼 어차피 합칠 거야?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전술적인 실패예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유승민 후보 아시잖아요. 고집.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면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나 몰라. 보면은 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름의 콘텐츠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고집. 정치 꼭 고집 필요하거든요. 고집도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또는 이렇게 대중 정치인으로 이 전략은 자신의 지지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계산은 잘 못해요. 네. 대중 정치인에 안 어울릴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을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남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발표를 한 거죠. 본인이 알고 있나요? 본인 때문에 빠졌다는 건? 모르죠. 본인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제 본인은 지금 가야 할 길, 근데 이제 불리하더라도 뚜벅뚜벅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지율이 안 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해요. 네. 갈 길을 뚜벅뚜벅 간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 그때는 아마 당연히 바른정당이 더 지지율이 높을 테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꺼낼 때는 저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당하자마자 그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후보는 안 되고 근데 어떤 후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는. 네. 탄핵에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탄핵 불복이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분이 또 개가천선을 해서 지금이라도 탄핵에 승복한다 그러고 모든 일을 사죄한다 그러면 또 모르죠. 홍준표 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홍준표 도지사하고는 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분의 결격 사유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네. 그죠? 탄핵에 관련돼서.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소위 또 친박 세력이 최순실 사태를 일으키는데 협조하시고 뭐 거기 부역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차피 개포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인 측면이 있죠.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친박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혹은 최소한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실제. 불이익을 상당히 받긴 받았죠. 그런데 자 홍준표 도지사하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치고. 한다고 치면 네. 이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수 단일화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도지사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만 가지고 따지면 홍준표 도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래요? 단일화를 할 때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넣어놓고 다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닌데 홍준표, 유승민 놓고 여론조사 하는데 왜 홍준표가 높아요? 화를 내보세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홍준표 도지사가 된다면 홍준표 도지사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단일하기 어렵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의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 기반상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쪼르륵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빼고 양극단에 있는 둘이 단일화하기는 어렵죠. 그렇긴 한데 이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됐다고 치자고요. 예, 뭐 그건 될지 안 그런데 될지 그럼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후보가 단일화하기는 국민의당 그 지지 기반상 쉽지가 않아요. 이제 호남이 주력 부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네.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어요. 단일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려면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의 어떤 방식이 유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2단계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그렇죠. 1단계 단일화에서 유승민이 돼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1단계 또 단일화에서 유승민이 되려면 1단계 단일화 방식이 유승민에게 유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일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치공학적이라 저희 이 소위 뭐 취향에 맞지 않는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럼 홍준표가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렇게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될 것도 없어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냥 그걸로 가야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지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 기본이 안 된 거죠. 유승민 후보가 불리하더라도 받는다? 아니 불리하더라도 아니 이 홍준표랑 꼭 단일화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됐든 간에 옳은 방향이면 내가 불리하더라도 가야지. 내가 불리하다고 안 가면 그게 뭐하러 정치합니까? 예.
바른정당 그러면 안 되죠. 말은 그러려고 바른정당 나온 게 아닌데.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면 시작되면 아니 그러기도 하고 네. 보세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든 뭐든 무슨 단일화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지금 단일화를 할 때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다 놓고 거기다 넣고 물어봅니까? 근데 그 단일화 물어볼 때는 유승민 홍준표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건 본선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람만 투표하러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다툼이 벌어질 거거든요.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자. 다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옹색하고 명분이 없죠. 역대 어떤 단이라도 안철수 문재인 단이라도 그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이라도 그랬고 어떤 단이라든 진영 내에서의 단이라도 자기 진영 계층만 가지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 합의 안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꾸로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뭐 그렇겠죠. 그거야 그럴 수도 뭐 있다? 예, 누구랑 먼저 한다 그런 걸 정해놓고 정해놓지는 할 않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고. 아유 현실적으로 걱정도 많으셔요. 만약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시도하면 그것도 네. 역시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로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될 공산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수 후보 적합도는 늘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 1위예요. 그러면은 또 그때는 보수 지지층으로만 국한해가지고. 아니요, 지지층, 그건 보수 후보 적합도는 네. 지지층을 보수를 대상으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후보를 쭉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을 제외한 사람들을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예요. 단일화 방식이 어떻게 됐든 단일화가 시도되면 유승민 후보가 여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거의 뭐 사생 결단을 하고 도왔다가 부지하게 10년 이상 고생을 해본 이후로 어떤 대선 후보도 제가 막 그렇게 나서서 돕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발을 빼시는군요. 이제. 아니 발을 빼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단일화 문제가 곧 불거질 거 아닙니까? 28일이면. 네.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보죠. 그때. 그렇죠. 예. 네. 자세히 좀 파악해 왔어요. 다음 주면은 아니 파악은 뭐 지금 이상은 더 이상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면은 이미 바른정당 후보는 확정된 후거든요. 그때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 맡기고요. 지금 바른정당. 바른정당 걱정. 바른정당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재판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단 경선 시작했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단둘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오붓하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네. 사실. 왜냐면 솔직히 일부러. 4명, 5명 나와서 막 혼잡스러운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가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막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튀잖아요. 두 분이 게다가 말주변도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다 컨텐츠가 빵빵하죠.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하면 좀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주자들보다 제대로 된 식견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챙겨서 보거든요. 예, 정말 재밌어요. 근데 재밌다. 네. 그리고 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나라 정말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고요.
다만 두 분이 콘텐츠도 괜찮고 네. 말주변도 있고 그리고 토론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건지 아주 뭐랄까요 그 솔직하고 담백하게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약점도 짚어주고 방어도 잘하고 네. 재미는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데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좀 국면이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가 불리한 국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박또박 가다 보면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회복되시면 저희를 봐주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기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결되면 뭐 아니면 또는 탄핵이 인용되면 뭐 이런 식의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갈 거다. 갈 거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그때보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걱정했죠. 초기부터 사실 그것도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네. 그럼 어차피 합칠 거야? 다들,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전술적인 실패예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유승민 후보 아시잖아요. 뭐 고집.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면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나 몰라. 보면은 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름의 콘텐츠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고집. 정치 꼭 고집 필요하거든요. 고집도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에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또는 이렇게 대중 정치인으로 이 전략은 자신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계산은 잘 못해요. 네. 대중 정치인에 안 어울릴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을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남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발표를 한 거죠. 본인이 알고 있나요? 본인 때문에 빠졌다는 건? 모르죠. 본인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제 본인은 지금 가야 할 길, 근데 이제 불리하더라도 뚜벅뚜벅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지율이 안 나는 분들 그런 얘기 해요. 갈 길을 뚜벅뚜벅 간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 그때는 아마 당연히 바른정당이 더 지지율이 높을 테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꺼낼 때는 저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당하자마자 그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후보는 안 되고 근데 어떤 후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는. 네. 탄핵에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탄핵 불복이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분이 또 개가천선을 해서 지금이라도 탄핵에 승복한다 그러고 모든 일을 사죄한다 그러면 또 모르죠. 홍준표 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홍준표 도지사하고는 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분의 결격 사유는 아직까지 없고. 그럼 좋습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충격을 회복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나 싶어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분 중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네. 룰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죠. 합리적인 시뮬레이션. 물론 뭐 남경필 의원 도지사 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보고 남경필 도지사한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역전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남경필 도지사 관계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참 훌륭한 후보예요. 그런데 이제 룰이나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이 지지율도 그렇고 이번 경선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럼 결정이 언제 되죠? 28일. 제일 빨리 되네요. 네. 둘인데 뭐 빨리 정해야죠. 제일 빨리 되는데
여기 그 다음에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하자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